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부터 특수학교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것저것 참고하던 중에 유튜브에서 우리 아이 연구소를 알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한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연락드려 봅니다. 해당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자폐 여학생인데요. 전혀 일상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고 밥도 거의 안 먹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공을 들어 올리고 바라보고 시각추구 행동을 하며 지내는 게 다입니다. 문제는 생리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날씨와 연관이 되는 건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속옷까지 다 탈의를 합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가도 교실에 있다가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옷을 입히려고 해도 온 힘을 다해 거부합니다. 뭔가 화가 난 걸 보여주려 할 때는 유리컵을 골라 던져서 깨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던지기도 하고 아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알고 있고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눈치인데 담임 선생님, 실무 선생님, 가끔은 치료사까지 한 학생에게 매달려 쩔쩔매다 보니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조금씩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년에 걸쳐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시네요. 탈의만 보면 이게 촉각방어라면 월버거술로 마사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약에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지켜보는 선생님들은 이 정도면 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제가 아는 친구들도 굉장히 이거 옷 계속 벗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희 딸도 그래요. 집에서 잘 안 입으려고 해요. 아, 그러면 그게 어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보통 비장애인보다 이렇게 민감해서 그럴까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행동이라는 거는 사실 요 행동 결과만 보고는 우리가 모르고 그 전후 사정을 맞아요. 봐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과연 이 감각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건지 이제 근데 어떤 행동이 처음 이렇게 촉발이 되고 나면 그 원래는 사실은 그냥 우연히 한 행동인데 어떤 반응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몸이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들도 있고 해서 그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촉각이 너무 힘들어서 벗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그럼 너는 촉각이 예민하니까 벗고 있으라 또 이럴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최대한 생활 중에 적용 가능한 상태를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보통 글쎄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집에서도 어떤 같은 환경으로 이렇게 같이 그 가야지 되는 거지. 이게 이쪽에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전혀 개선이 없다 그러면 도루묵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분명히 여기 특수학교니까 선생님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어머님께 분명히 보호자한테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고 뭔가 분명히 팁을 드렸을 건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근데 저는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노력을 해도 집에서 이게 동행이 안 되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도 그러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러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님이 왠지 협조적일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왜냐면 거기 약에 대한 것밖에 언급이 안 됐는데도 느낌을 받죠. 왜냐면 이 정도면 사실은 정말 약물을 좀 써보는 게 맞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시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왜 다른 건 굉장히 협조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약물에만 거부반응을 가지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협조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냥 집히는 대로 이 윌버거 솔 얘기 먼저 하면 이 윌버거 프로젝트라고 왜 감각통합 다니는 친구들은 좀 적용해보는 솔이 있는데 혹시 소희도 이런 거 해봤어요? 네, 맞아요. 네. 애들이 되게 고통스러워한다고. 아니 근데 아니요, 그렇진 안 그래요? 않은데 제가 이제 배울 때도 뭐 저도 뭐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음. 배울 때도 꽤나
횟수가 굉장히 충분해야 되고 간격도 굉장히 좀 일정할수록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어린 나이여서 하루 종일 뭔가 일정된 그 양육자랑 주 양육자랑 일정된 시간을 저랑만 보낸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이미 이 정도 연령, 그러니까 저희 아이만 해도 학교를 가게 되니까 저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저랑 사실 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정적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크게 효과를 그러면 거두지 제가 물론 꾸준히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분이 부모님도 아니고 심리치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윌버거 소울 프로젝트를 이분이 도입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기본이 9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사이에 반복해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90분에서 2시간 그 사이에 한 번씩 한 3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작업치료사의 일종의 상담 끝에 코칭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느 부위를 어느 방향으로 몇 회 정도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이제 다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요새 시중에 많이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진짜 유튜브에 찾아봐도 이거 어떻게 하세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일종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솔도 어느 각도로 하느냐, 어느 정도 압박감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게 예를 들어 했는데 효과가 그냥 없는 정도면 다행인데 감각을 잘못 일깨워가지고 부작용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각통합치료사, 작업치료사랑 우리 아이를 보이고 상담 끝에 받은 어떤 처방에 의한 방법이 아니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기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횟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한 3주 정도, 보통 한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그거를 해주는 거가 반복적으로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지 이 심리치료 선생님이 일주일에 몇 번 만났을 때 그걸 해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감사한 거는 이 친구의 막 학교와 반이 막 다 휘둘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방향을 잡아볼 거야를 생각하시고 막 찾아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한 모습인데 그래서 그럼 이제 저는 늘 차선주의자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최선이 안 되고 그거 못하겠네 하면 그냥 포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좀 찾아야 되니까 저는 우선은 고1 여학생인데 옷을 속옷까지 탈의하면 얼마나 학교에서 난감하겠어요. 입히려고 해도 안 입고. 근데 이게 저는 이 친구한테 굉장한 무기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 반에 다른 친구들은 뭔죄냐고. 얘가 난리를 치면 선생님들이 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들 교육 수업하다가 맥 딱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다 큰 여고생이 속옷까지 탈의를 하는 거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에 벌벌 떠는 모습에서는 좀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입으라고 해도 안 입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생각한 건 그냥 이동식 파티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 저도 그 파티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그 친구한테 딱 쳐주고 네가 이거를 입으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밖으로 나올 수 없어.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일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친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안 움직이고 바닥에 앉아서 공만 이러고 있는데 그냥 나는 그럼 수업 안 할란다 이거 할란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는 좀 데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수업 일상은 좀 돌아가야 되니까 이 친구가 너무 과하다고 하면 이 친구한테 수업적인 자극이 좀 덜 들어가더라도 그냥 파티션 막고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친구가 계속 이러고 있으려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 친구에 맞는 자극을 좀 줘야겠죠. IP 짜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들어가야 되지만 우선은 네가 옷을 벗든지 말든지 본인이 창피하지. 우리는 창피할 게 없고 그런 어떤 이 좀 여유 있는 마음들이 좀 느껴져야 이 친구도 그게 좀 해줘. 내가 이렇게 하면
다들 막 벌벌 떤다 이러면 더 심해져요 그 행동이. 그래서 그냥 좀 초연해질 필요도 좀 있는 것 또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때 일부러 유리컵 깨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나 봐줘. 나 내 말 안 들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저도 그래서 파티션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네가 혼자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리의 일상을 할 거예요. 이러면 본인이 아무도 본인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그 지연이 친구 중에 되게 좋은 친구였는데 화분을 그렇게 깨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게 강화가 됐던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든 처음에는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화분을 깼는데 너무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 친구가 정말 학교에서 쓰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 하나 때문에 문제아가 된 거지. 이 친구가 되게 좋은 아이였는데. 근데 이제 어디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보를 미리 알았던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그 친구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사무실에 있는 화분을 그 선생님이 그냥 깨버렸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깨니까 놀란 거지. 그래서 너도 와서 깨 그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단번에 고쳤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신박한 생각이다. 우리의 고수를 그랬어요. 그게 무료가 너가 이렇게 깨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 이걸 그냥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단번에 고쳐지는 걸 보고 저는 진짜 야 정말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구나. 그걸 맨날 깨지 말라고 했다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그러니까 주 양육자의 협조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고1이잖아요. 학교는 어떻게든 돌아간다니까요. 학교는 부모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고1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특수학교 전공과까지 간다고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계속 집에 와서 있거나 아니면 어딜 가야 되는데 그 어디에 가는 상황도 학교니까 사실은 이렇게 뭔가 그냥 우리말로 가려받지 않는 거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냥 이 아이가 딱 성인이 되면 다 가려서 받아요. 근데 그럴 때 가서 말할 수 없어요. 가려받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가려받는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게 뭐 정말 아이가 굉장히 뭔가 신변 처리가 안 되고 뭔가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은 정말 어디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법에도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선생님도 고민을 왜 사연까지 주셨냐면 이 한 학생 때문에 몇 명의 지원 인력이 붙어서 그 어쨌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또 다른 아이들은 또 학교니까 방치가 되는 상황이 반복해서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는 현실적으로 말해서 2번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행동 가졌는데 졸업했다. 집에서 다 감내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저는 약간 집에서 어떻게 하시지? 그러니까 저희 딸도 문제 행동 지금도 같이 겪어 나가고 있는 부모 중에 하나로서 전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냥 어머님 되게 힘드시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이 정도면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집에서도 분명 똑같은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굉장히 과잉 보호해주고 과보호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표현을 보시면 일부러 컵도 플라스틱 아니에요. 골라서 판대요. 그럼 인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플라스틱을 던졌을 때랑 유리를 던졌을 때랑 파급력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그러면 얘를 한마디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얼마나 많은 또 희생을 하고 있으실까? 아니면 혹은 방치하더라도 하다못해 특수학교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사실 어디 예를 들면 막말로 사설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이용이 불가할 거예요. 하더라도 아마 이제 제지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은 막상 모르겠어요 하고 방치하는 그 태도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너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지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또 방법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제 딸을 항상 이렇게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가족 안에서는 엄마를 제일 무서워해. 엄마의 말이 힘이 있어.
그러면 저 말고 저랑 비슷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무서운 사람이 한 명은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지금 다 쩔쩔맸지만 그게 예를 들면 저는 심리치료 선생님이 굉장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이미 다른 분들은 몇 년간에 이미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뉴페이스가 제일 좋거든요. 뉴페이스가 접근할 때 이런 경우가 뭐 예를 들자면 저희 딸도 학교에서 맨날 밥을 많이 먹는데요. 급식의 형태니까. 근데 그걸 또 누가 말려요. 막 선생님이 이제 그만 먹어라. 저도 집에서 이제 뭐 별의별 방법을 해봤어요. 공기를 뭐 사보고 한 번만 해보고 했더니 막 몰래 일어나서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는데 너무 의외로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 한 작년부터 한 2년째 이제 그러다가 그냥 소위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았던 그 식품 영양사분이 그냥 나오셔서 아무런 위협감도 없이 아니 이건 이것만 먹어야 되라고 하는데 뭔가 전문성이 있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영양사분이 이 구역의 리더는 저 사람 이 구역의 리더는 저 사람이야. 왠 저 사람 말을 다 듣거든요. 저 사람이 막 이렇게 관리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하니까 그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분이 항상 소희의 밥은 이제 그분이 떠주시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소희랑 같은 반이 오면 그분이 다 떠주시겠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아까 선배님들이 파티션 얘기했지만 저희 딸을 대입해보면 파티션 그까이 거 발로 한번 차면 그만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심리 안정실이 만약 심리치료 선생님도 계시는 거 보니까 학교에 뭔가 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친구를 뭔가 어쨌든 이슈가 일어나면 어떤 힘을 가해서라도 일단 심리 안정실로 가게끔 한 다음에 그 안에서는 막말로 유리처럼 깨든 뭘 하든 물론 본인이 안 다칠 정도의 저희가 케어는 해주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방법을 해도 나랑 같이 있을 때 나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를 너무 끌어낼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오히려 수업 중간에 다른 친구들을 다른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그대로 하고 이 친구는 그냥 그 공간에서 마음껏 하게끔 하거나 하는 게 한마디로 이런 게 사실은 A, B, A죠. 네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틀을 깨주는 건데 그런 거를 그나마 실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협업이 지금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IEP를 짤 때 분명히 어머님도 들어오실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심리치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잘하고 좋고 할 수 있는 영역 중에는 사실 부모님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부모님과 물론 당사자를 꾸준히 지원하는 것 이상만으로도 당사자는 그대로 사실 두고 부모님을 굉장히 심도 있게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만나보고 집에도 가보고 집에선 생활이 어때요? 라고 해보고 실제로 집에 갔을 때 부모님한테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고 부모님을 많이 설득한 다음에 학교에서 뭔가 전문적인 지원을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왜냐면 3명, 4명 이 친구한테 쩔쩔매가지고 다른 친구 방치되는 것 보다는 사실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학교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한 친구를 전문가와 협업해서 뭔가 잘 좋은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학교가 더 편한 일이거든요. 사실 이 아이도 아이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IEP로 짜고 어머님을 꾸준히 상담하고 어머님 솔직히 자포자기 상태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그럼 줘봐. 내가 할 게 나아질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이 정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할 거 다 해봤어. 근데 다 안 되잖아. 라는 거가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이 가정을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았잖아요. 이 친구의 이런 행동이 물론 힘들긴 하지만 더 힘든 사정이 또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나다 어머니가 이 정도까지 될 정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든지 뭔가 집안에 또 모셔야 될 노인이 있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교대로 이 아이 지원하는 건 지원하되 사실 선생님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건 부모 상담이기 때문에 부모 상담을 좀 꾸준히 그리고 이제 동료 상담도 연계하실 수 있다고 하면 뭐 가족지원센터랑 해서 이렇게 문제 행동이 많았던 그 양육에서 좀 먼저 경험하셨던 선배 어머님들이랑도 같이 좀 소통하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요 저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 행동이 심하면 일단 학부모들도 약간 멀어져요. 싹 약간 거리를 두기도 하고 약간 좀 고립되기 좋은 현상이 되거든요. 뭐 하다못해 얘랑 같은 반 되기도 싫어해. 같은 학교 부모님들인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현실적으로 알지만 좀 마음이 나도 사람인지라 서운하기도 해. 그런데다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 아이 담임을 맡는 것도 약간
그래 해. 담임을 맡았는데 또 잘해주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너무 역력히 싫어하게 티는 내는 선생님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서 사실 문제행동을 같이 겪고 있는 어머님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다각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그 안에서 심리가 정말 내면이 탄탄하지 않은 어머니가 버티시기가 어렵거나 본인도 본인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문을 먼저 닫는데 나도 뭐 닫고 말지 뭐 막말로 학교에서 자기들이 힘들지 내가 힘드나? 이런 마음이 정말 나쁜 약간 못된 마음으로는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당사자도 제일 힘들 거고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자기의 뭔가를 알아준다거나 들어준다거나 아마 의사소통 능력은 정말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돼요.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IP로 뭐 AAC 지원이든 그야말로 그런 행동 지원 전문가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IP를 짜는데 어머님 내면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좀 변화가 보이면 어머님은 분명히 변화하실 거예요. 이 딸이 무슨 짓을 해도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한마디로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좀 잘한대. 어머님도 좀 희망이 보여야 노력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뭘 해봐도 안 돼라는 것보다 학교에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어머님 예를 들면 옷을 벗지 않아요. 이제 화를 내면 예를 들면 본인 스스로까지는 아니지만 심리 안정제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이런 방법을 해보시겠어요? 라고 오히려 제안해 보시면 힘든 건 어머님이시라 집에서 힘든 부분은 분명히 좋았던 그 방법이라고 하면 분명히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실 거거든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어머님을 끝까지 계속 심리 지원하는 게 전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 자폐 자녀를 이런 지금 현 상황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같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어머님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으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뭐 경험담 삼아 선생님이 제일 잘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봐봐요. 얘가 집에 가면 분명히 옷을 안 입을 거라고. 옷을 안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많잖아. 자꾸 옷을 벗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에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을 다 그냥 홀딱 벗고 있어서 사실 가족들이니까 가족들만 용인해주면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옷을 다 벗고 있을 거고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얘가 집에서도 이러는데 밖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는 엄마라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지. 그냥 옷 벗고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입고 뭐 그냥 공방 가지고 논다 어떤 시각 추구만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양육자 입장에서 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냅두면 되는데 옷을 벗거나 말고 옷 벗고 뭐 만약에 화장실에 가서 아니면 뭐 실수를 했어 그럼 그냥 본인이 그냥 그거는 본인이 그냥 처리해주고 이러면은 사실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얘가 집에서도 이러는데 밖에서는 어떨까 학교에서는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같으면 분명히 먼저 SOS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계속 옛날보다 아이가 지금 학교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아무 자극을 주지 않아도 나이가 먹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꾀도 늘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더 잘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걸 냅둬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 또 그런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머니를 뭐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당신들이 해야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당신들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고쳐야지. 이렇게 실제로 그런 엄마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정보가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정보나 아니면은 서로 어머님들이 만나서 서로 정보 교환이나 뭐 아이들 양육 기술에 대한 교환이나 이런 걸 잘 안 하시는 곳이면은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든 생각인데 처음에는 저도 이 엄마가 집에서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얘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할까를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니까 안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가정 지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그 온 가정 중에 꼭 어머니가 아니셔도 된다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지금 장착하셨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버님,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다 큰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집안에서 근데 안 힘들다고 하는 건 저는 약간
틀리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사실 회피하고 있는 거지 그치. 안 힘들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냥 적응된 거지. 왜냐면 이런 그냥 친구랑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런 친구랑 하다못해 이렇게 행동하는 친구랑 하다못해 편하게 친척을 만나긴 하겠어요. 그럼 자기 생활 분명히 난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해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점점 좁아질 거거든요. 지금은 학교라도 가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머니의 경우라면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의 이런 생활 이런 수준이 나아지지 않으면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가족들한테 어떤 여파가 끼칠지를 오히려 계속 보여줄 맞아. 줄도 알고 그걸 알려주는 거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포기가 아니라 그럼 아버님을 좀 만나보는 거예요. 아버님은 좀 대화가 되고 아버님은 약간 좀 의지가 있고 좀 긍정적인 더 뭔가 자원이 좋으셔요. 약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저보다는 신랑이 좋은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아버님한테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은 좀 심리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전혀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드신 것 같다 라고 하면 다른 자원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어머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예를 들면 다른 환자가 있다거나 돌봐야 될 누가 있다거나 아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거나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그 가정을 더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또 사연 주시는 선생님께서 마침 또 전문 분야시니까 하실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력은 그 정도이지 않을까.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